안 그래도 경영도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올해도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는 그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업장에서 각종 인사 관리, 뭐 물론 이제 뭐 그 영업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일선에서 이제 많은 그런 자문들을 해드리면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실 줄 압니다만 법은 또 법대로 또 시행일이 닥침에 따라서 또 법은 준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중 삼중고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마련한 주 52시간 제도에 관한 이런 안내를 조금 이제 그 좀 집중해가지고 우리 각종 인사관리의 영역들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 중에서도 지금 이제 현안으로 닥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만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법을 준수하면서 또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조금 풀어가시면 좀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그 안내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목이 주 52시간 제도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치 이제 제가 다 해결해 드리고 갈 수 있을 막 이런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해결이 완벽하게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또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 노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 의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항상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물론 그렇지만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법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고 뭐 우리가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미없는 내용이고요.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그 법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는 자리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미처 여기서 설명을 다 못 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래서 이제 교재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서술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 이렇게 이제 계속 활용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약간 이런 그 궁금증을 조금 해결하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내용은 많고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붙인 제목은 주 52시간제의 준수와 노무관리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일단 내용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대비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조금 세분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타기업이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 정도, 그죠? 왜냐하면 미리 시행을 했었고, 우리는 그러죠. 그들은 어떤 그 경제력이 있고, 그죠? 뭐 지원 방안이 있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게 아니냐. 우리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들이 고민 해가지고 채택했던, 그죠? 업종별로 채택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를 한번 봄으로써, 그렇다면 우리 업종들도, 그죠? 중소기업의 여러 업종들도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의 주요 이제 그 정부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부담 없게 사업장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실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이해. 법 내용을 한번 보죠.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은 우리 뭐 52시간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주당 근로시간 68시간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과거에. 그건 뒷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게 연장 근로와 주 40시간 그 법정 근로 시간 내에 소정 근로와 일주의 연장 근로 휴일 근로까지 모두 합해 가지고 일주의 근로자들을 근무시킬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업원 수에 따라서 300인 이상 공공기관 포함해서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던 법안이고요. 그리고 50인에서 300인까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은 시행은 되고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계도 기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시정 명령 정도만 하고 이제 뭐 처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1년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 코로나로 이 각종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런 시기에 또 본격적인 법 시행이 이제 도래해버렸죠.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계도 기간이나 유예 기간은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7월 1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 유예 기간이나 계도 기간은 마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이 시행일 이후가 되면은 52시간 제도가 이렇게 이제 그 변화가 되죠. 자, 요거는 익히 우리 뭐 그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수시로 이제 많이 접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아주 이제 이질감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 내용에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해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죠? 자, 대신에 어떤 게 들어왔냐 하면 일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어땠느냐 하면요. 일주일을 5일로 볼 거냐 7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로 봤을 때 그죠? 휴일에 근무하는 요 근무 시간이 연장 근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과거에 7일을 일주는 7일이다라고 하는 법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는 소정근로, 그러니까 소정근로 1,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해서 연장하는 거, 그죠? 40시간을 초과하는 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만 연장이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휴일 근로는 휴일 근로지 이거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 이렇게 전부 다 8시간씩 쭉 근무를 하고 연장 12시간까지 가능하고 별도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는 제한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휴일 근무 16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최종 그 근로자들을 법 내에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이 근로 시간이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법 내용에 요게 들어오면서 자, 7일을 일주일로 본다.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시화되면서 자,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의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 이상 못 한다라고 해 버리니까 자, 휴일 근로 요것만 해도 40시간 다 차버리죠. 그죠? 자, 그 이후에 연장과 휴일 근로를 합해 가지고 12시간을 초과 못 한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휴일 근로 요렇게 예전처럼 연장 12시간이 전부 다 차버리면 휴일 근로를 못 하게 되는 거고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평일 연장을 못 하게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법정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마스크가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해가지고 계속 이제 손을 대고 있는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이 이렇게 줄게 되면 도대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뭐 한 사람당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인력이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죠? 뭐 산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 정도로 보인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 뭐 요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일주 맥스 68시간 정도 근무하던 사업장에서는요, 하루에 8시간, 일주 68시간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 월, 연 요렇게 이제 그 최대 가능 시간을 요렇게 이제 산출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개정 이후에 52시간밖에 못할 때에 1일, 1주, 1월, 1년 요렇게 최대 가능 시간을 한번 산출을 해봤을 때 요거는 이제 한 사람이 68시간까지 하던 거를 52시간으로 줄었을 때로 나누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평균 2.3명 정도가 더 필요하더라. 10명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0명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6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버리면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 인력이 2.3명 정도. 그죠? 한 2~3명 정도가 더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산술이죠. 정말 지금 그대로 근무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2.3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인원을 최대한 조금 줄여서 효율적으로 근무 체계를 바꿔보는 게 우리의 1차적인 고민이죠. 자, 그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되긴 하지만, 자, 우리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자, 일주 52시간 외에 추가로 일주 8시간 범위 안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2시간까지가 아니라 서면 합의를 하면 자, 요 기간까지는 몇 시간까지? 그렇죠. 60시간까지죠. 예, 산수가 안 되네요. 그렇죠? 60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다. 하루 정도는, 그러니까 뭐 연장 근로 다 채우더라도 휴일 근무 하루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한시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겠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법을 요 규정을 더 유예를 하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때 돼 가지고 그냥 그 시행을 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요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대표는요,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노조의 대표자가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그냥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뭐 사업주를 위한 뭐 대표자다 뭐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출 과정을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그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장님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 합의를 하면 연장 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가 이제 여기에 같이 순차적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요것도 이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그 일환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개정이 됐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것도 이제 뒷부분에 시행일 관련해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휴일이 사기업의 경우에는 법정 휴일이 아니었는데 자, 순차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것도 법정 유급 휴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뒷부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축소가 됐다. 요거는 뭐 여기에 해당하시는 사업장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특별한 관계가 없으신 그 사업장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냐면요. 그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근로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 그죠?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줬던 이런 그 업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운수업이라든지 우리 병원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사업, 통신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통신도 이제 우리 24시간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넣었었는데 다 빠졌어요. 그죠? 거의 다 빠지고 요 5개 정도만 남았습니다. 30몇 개 중에
뭐 5개 정도만 남았으니까 이 여기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상당하죠, 그죠? 이 업종들의 충격 이런 것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이 들어온 게 휴일 근로 시 중복 할증을 불인정하겠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법이 같이 개정되면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이게 연장이자 휴일 근무 아니냐.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다가 휴일 근무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사실 50%더 가산해서 줘야 된다. 200%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법으로서 이렇게 막아놨다라는 겁니다. 휴일 근로는 그냥 휴일 근무일 뿐이다. 연장 근로 제한 규정에는 이제 휴일 근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52시간 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지만 수당을 줄 때에는 이거는 40시간 초과한 거긴 하지만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무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1.5배만 50%만 더 가산해서 줘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휴일 근무가 1.5배 가산이니까 거기에 연장 근무 50% 가산이 되면 200% 가산.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가 지금 이번에 법 시행이 되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들어온 건 아니고 원래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정말로 우리가 근무 시간 52시간으로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요. 그죠?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뭐 화재가 났거나 불이 났거나 뭐 수질량이 갑자기 막 반품이 엄청나게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사업장에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우리 이번에 마스크 만드는 이런 상황 뭐 이런 것들 이제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런 경우에 특별 연장 인가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많이들 활용은 안 하셨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 기존에 68시간 정도로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근로자들을 이렇게 그 교대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특별하게 사용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원래 있었는데요. 근무 시간이 이제 확 줄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알게 되면 자꾸 이제 인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노동부에.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그렇더라도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는 유지돼야 된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예상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가 이번에 그냥 새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는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시설이나 설비가 고장이 났다. 그 다음에 업무량이 대폭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근로자들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는 제도가 예외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꼭 이렇게 사유에 해당돼야 돼요. 무조건 이제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가가 떨어져야지만 이제 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자, 뭐 정말 그 재해나 재난이나 뭐 이런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이 인정이 되면 이제 추후에 나중에 예외적으로 뭐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가 기간은요, 뭐 최대한 이렇게 이제 요런 사유의 경우에는 1년간 이제 요런 최대 이런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만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가 들어왔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특별 연장 근로 시간 내에서도 주 8시간 이내로 이제 운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종료 후 개시일 전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은 부여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원래는 법 내용이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건강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 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정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 내용이 시행되는 시행 시기가 이렇게 이제 법으로 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바와 같이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관공서 공휴일에 민간 적용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설명드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유연 근무 시간 제도가 법정화되어 있는데요. 자, 그 개정 내용이 이제 이렇게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서 아주 이제 올해부터 또 시행이 되는 이런 이제 법률 내용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 내용 주요 골자 근로시간과 관련된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렸고요.